지난 시간에 리스트를 배웠고요. 리스트는 수학의 수열처럼 생각해서 다루기로 했습니다. 리스트에서 append, append를 통해서 원소를 추가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지금부터는 거기서부터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A가 1, 2, 3일 때 A에다가 4를 추가하고 싶다면 append 4 이런 식으로 A에다가 원소를 추가할 수가 있고요. 이제 A의 원소의 개수를 알고 싶을 때 A의 원소의 개수를 알고 싶다면 len, 이게 length, 길이의 약자죠. len-a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A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A에서 원소를 제거하고 싶다면 a.remove remove 해서 4 이렇게 하면은 A에서 4가 제거가 됐죠. 그 다음 위치, 예를 들어서 3이 현재 몇 번째 위치에 있는가 알고 싶다면 a.index에 3 이렇게 하시면 현재 A의 위치가 세 번째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어서 리스트를 이용해서 반복문과 어떻게 합쳐서 이제 문제를 풀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포문이라는 거는 꼭 어떤 문법이라고 하시면 처음에는 너무 어렵게 받아들여질 수가 있거든요. 저도 처음 파이썬을 공부할 때에는 혼자 책 보면서 했는데 일주일 동안에 거의 잘 진도를 못 나갔어요. 그 이유가 이런 구문들을 이해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이 문법이니 어떤 문장의 법칙이니 이렇게 하니까 너무 어려웠던 거거든요. 그러다가 쉽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그냥 수학이라고 생각하고 이걸 외우려고 하지 않고 쉽게 따라치면서 이제 그때부터는 속도가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포문법이다 이렇게 너무 딱딱하게 하지 마시고 그냥 구문 전체로 한번 이해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for i in range 1, 10 이걸 한번 영어 문장이라고 생각하고 해석해 볼게요. 그러면 1부터 10 사이의 범위에 있는 아이들에 대해서 프린트 i를 인쇄해라. 이렇게 이해하면 쉽잖아요. 그죠? 그래서 영어 문장이라고 생각하고 이거를 익혀 나가다가 이 포문법에 대해서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체계화 시키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시요. for i in range 1부터 10, 즉 1부터 10 사이에 있는 범위의 i에 대해서 print i를 인쇄해라. 자, 따라서 입력해 보겠습니다. for i in range 1부터 10 그리고 반드시 엔터키 왼쪽에 Shift 누르고 점 2개 있죠? 콜론 이거를 입력해 주시고요. 이 범위에 있는 i에 대해서 무엇을 해라 이제 해야 되잖아요. 이 범위에 있는 i에 대해서 엔터 치시면 여기 자동으로 포 2줄이 아니라 4칸 떨어진 스페이스바가 4칸 떨어진 위치에 커서가 가요. 우선은 프린트 i 엔터를 2번 쳐보겠습니다. 자, 입력했더니 나는 1부터 10이라고 넣었는데 1부터 9까지만 인쇄가 됐죠. 전 처음에 파이썬 공부할 때 프린트 하면 진짜로 출력물로 나오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화면에 출력하는 게 프린트구나 이런 것도 알게 됐고요. 그 다음에 레인지 구문에서 컴퓨터 과학의 이제 특이한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컴퓨터 과학에서는 인덱스, 지난 시간에 배웠죠. 인덱스가 우리 수학처럼 1, 2, 3, 4가 아니라 0, 1, 2, 3, 4로 시작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인덱스도 다르고 그 다음에 레인지의 범위도 다르다는 걸 알았습니다. 레인지는 우리 수학에서 아래쪽은 이상이고 위쪽은 포함하지 않아요. 아래쪽은 포함하고 위쪽을 포함하지 않으면 컴퓨터 과학에서는 오히려 이게 유리하다고 보는 거래요. 오류도 없고. 이게 과학자들이 관습적으로 이렇게 사용했다고 하는데 아래쪽을 닫고 위쪽을 열어두면 이렇게 아래쪽을 닫고 위쪽을 열어둔 두 개가 합쳐졌을 때 이 열린 것과 닫힌 게 자연스럽게 이어지겠죠.
컴퓨터 과학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관습적으로 이렇게 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1부터 10까지 인쇄하고 싶다면 for I in range 1부터 11 이렇게 입력을 해주고 print i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1부터 10까지가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4칸 띄어진 걸 보실 수 있는데 이걸 인덴트라고 하는데 이런 용어들은 사전에 설명해 드렸다시피 너무 신경 쓰기보다는 이렇게 띄어서 가독성을 높이고 있구나. 이 구문에 대해서 뭘 해라? 이런 속해 있는 문장들을 띄어쓰기가 자동으로 들어가면서 가독성을 높여주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A가 1, 2, 3, 4 라고 했을 때 A에 있는 i들을 다 출력해라 이렇게 하고 싶다면 for I in A A에 있는 i에 대해서 print I 이런 식으로 입력해 주시면 쉽게 인쇄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우리가 수학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수학의 수열은 1부터 100까지 막 나가잖아요. 그런 걸 만들고 싶다면 리스트가 우리가 평상시에 쓰는 목록이잖아요. 그죠? 리스트 혹은 수열 뭐 이렇게. 그래서 리스트라고 입력하신 후 범위 레인지 1부터 100 100일이라고 입력해야지 100이라는 거 설명해 드렸죠. 리스트 범위 이렇게 해서 쉽게 수열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A는 리스트 범위 1부터 10까지 이렇게 하면 A가 1부터 10까지 만들어졌죠. 이렇게 해서 리스트 레인지로 이제 수열을 만드는 거를 배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는 한 줄 한 줄 입력해서 명령하는 거를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곱수를 구하는 거를 내가 짜고 싶어요. 그럼 한 줄 한 줄 입력하기가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컨트롤 N 또는 처음에는 이렇게 단축키를 쓰는 것보다는 여기 위쪽에 이제 명령어들을 하나씩 써보겠습니다. 파일을 눌러서 뉴 파일 이렇게 열으시면 문서 작업할 수 있는 창을 만들 수가 있어요. 저 아래쪽에 배치를 했는데요. 요거를 이런 식으로 배치할 수 있죠. 마우스로 끌어다가 오른쪽으로 놓으면 반칸, 여기 4분의 1칸 이렇게 배치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제가 배치해 놓고 한번 여기서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곱수 구하려면은 거듭 제곱은 별표 2개였죠. 자, 그래서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자, A는, 이거부터 설명하겠습니다. 1부터 20까지의 제곱수를 내가 구할 거예요. 그래서 A를 1부터 20까지에 있는 어떤 수라고 하자. 그리고 A 안에 있는 i들에 대해서 i 곱하기 i, 즉 제곱을 하라는 얘기죠. i 곱하기 i들을 append, b에다가 넣어라. 그리고 b를 출력해라. 이렇게 하면 제곱수들이 구해지는 거죠. 해보겠습니다. a는 x인데 for x in range 1부터 20까지에 이렇게 마치 집합의 표현하고 동일합니다. x for x in range 1부터 21 x다. 어떤 x? 이 범위에 있는 x에 대해서 이렇게 구문을 짜면 1부터 22 a로 만들어질 거고요. 여기서 한번 제대로 짜졌는지 복사해서 붙여보시면 a가 1부터 20인 수열이 됐죠. 그 다음에 b는 현재는 비어있는 집합이고요. for i in a에 대해서 A 안에 있는 i들에 대해서 B에다가 append, 넣어라 i 곱하기 i를 거듭 제곱이 되는 거죠. 그리고 print 해라 B를 print 해라 이렇게 해서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실행할 때 F5를 누르시면 되는데 반드시 저장을 해야 실행이 돼요. 그래서 F5를 누르신 후 저장 확인 바탕화면에 저는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장. 자, 그러면 아래쪽에 이렇게 실행이 됐죠.
여기는 경로고요. 제곱수가 이렇게 구해졌습니다. 그래서 제곱수 구하기를 해봤는데요. 이거를 한 번에 리스트 내포라는 걸로 입력을 끝낼 수도 있습니다. 자, 살짝 올린 후 제가 리스트 내포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시면 한 번에 짰는데요. 1부터 20 사이에 있는 아이들에 대해서 i 곱하기 i를 만들어라. 이렇게 그냥 한 번에 끝낼 수도 있어요. a는 i 곱하기 i다 for i in range 1부터 21 이렇게 하면 1부터 20까지에 있는 그런 아이들에 대해서 i 곱하기 i를 해라. 이렇게 되는 거죠. 엔터를 치고 확인해 보시면 한 번에 끝났죠. 자, 우리가 포문을 연습하느라고 첫 번째 예시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한 줄로 리스트 작성하는 방법도 한번 해봤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파이썬 공부하시면서 반복하게 되니까 이 구문이 제일 쉽게 느껴지실 겁니다. 이제 앞으로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더 따라해 보세요. 이제 겨우 5페이지 따라해 본 것 뿐이니까 같이 해다 보면 충분히 따라올 수 있습니다. 방금 전에 제곱하는 거를 우리가 짜봤죠. 근데 단순히 이런 1부터 20까지의 아이들을 제곱해라 이런 구문뿐만 아니라 100보다 큰 어떤 수를 찾아라 이런 구문도 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래가 우리가 짜던 리스트 내포 구문 뒤에 if라는 조건을 달아가지고 만약 x가 100보다 크면은 그거를 넣어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볼게요. 이게 무슨 뜻인가? 자, 이쪽에다 입력해 보겠습니다. 우선은 a는 i 곱하기 i들로 만들어라. 어떤 아이들에 대해서 for i는 in range 1부터 21에 대해서 그러면 1부터 20 사이에 아이들에 대해서 i 곱하기 i 거듭 제곱을 만들어 놨죠. 그 다음에 b를 만들어라. 어떤 b냐? x들인데 for x in a 안에 있는 x들에 대해서 만약에 그 x가 100보다 크다면 이런 조건을 붙이는 거죠. 아이고 100인데 200이네요. i가 다시 설명할게요. x인데 a 안에 있는 x다. 그런데 이거에 조건이 붙는 거예요. 만약 100보다 큰 x들이라면 a 안에 있는 x들에 대해서 그런 x들로 b를 만들어라.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럼 b를 입력해 보시면 100보다 큰 거듭제곱수만 나왔죠. 100보다 큰 거듭제곱수만 b로 가져올 수도 있어요. 즉 리스트 내포 뒤에 if를 써서 어떤 조건을 붙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지금 입력했고요. 만약에 이제 여기다가 어떤 내가 설명을 달고 싶어요. 이게 거듭 제곱을 구하는 거다. 그러면 샵을 누르시고 거듭 제곱 이렇게 한글로 이게 거듭 제곱을 넣기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이것은 코딩 구문하고 상관없이 그냥 주석으로 처리됩니다. 주석이라는 건 코딩과 상관없이 내가 설명을 써놓는 글이에요. 코딩과 상관없이 써놓는 설명이에요. 설명. 자, 그럼 이어서 오늘 배운 거를 실습할 수 있는 문제 하나를 해보겠습니다. 수학 문제예요. 실제 1 이상 100 미만의 자연수 중에서 3의 배수인데 4의 배수가 아닌 수는 몇 개인지 구하여라. 자, 이거를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3의 배수인데 4의 배수가 아닌 수. 그럼 아니다라는 거를 코딩으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우리가 배워야 되잖아요. 또 3의 배수인 걸 판단하는 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답을 좀 보시면 등호 2번이 들어가 있는데 등호 2번은 판단하는 겁니다. 등호 2번은 같은지를 판단해요. 자, 등호 2번은 같은지를 판단해요. 그 다음에 느낌표의 등호는 not equal이 되는 거예요. 부정이에요. 같지 않으면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한글 문서에서도 보여드리겠습니다. 한글 문서에서도요.
자, 컨트롤 NM 누르시면 수식 입력 창에 들어가잖아요. 여기서 not equal 이렇게 치시면 지금 등호가 아니다가 들어갔죠. 그런데 여기서 느낌표로 바꿔보겠습니다. 느낌표로 등호를 치시면 not equal로 바뀌는 거 보이시죠? 실제로 우리가 엑셀이나 한글이 다 지금 배우는 파이썬 코딩의 언어들과 다 연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다시요. 등호 두 번은 같은지 판단, 느낌표의 등호는 같지 않은지 판단. 자, 그래서 설명하자면 1부터 100 사이의 x에 대해서 만약에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죠. 3으로 나눈 나머지가 0, 즉 3의 배수죠. and 이고 4로 나눈 나머지가 0이 아니면, 즉 4의 배수가 아니면 그런 것들을 넣어라. 이렇게 되는 거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A는 x들이다 for x인 range 1부터 100까지의 범위에 있는 x들에 대해서 만약 x를 퍼센트 3으로 나눈 나머지가 0, 즉 3의 배수 and x를 퍼센트 4로 나눈 나머지가 느낌표 등호 0이 아니면 괄호 닫으면 이제 되겠죠? A를 입력해 보시면 3의 배수들 그리고 4의 배수는 아닌 수들이 컴퓨터에서 구해진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추가로 배운 게 퍼센트 나머지, 이거는 이전 시간에도 배웠고 또 썼네요. 그 다음 느낌표의 등호는 같지 않다는 뜻이다. 또 등호 두 번이면 같은지를 판단한다. 이렇게 해서 리스트 내포로 한구문으로 짜는 방법을 배웠습니다.